여러분, 천재는 조직을 망칠 수 있을까요?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때때로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 그는 신과 같은 지혜로 촉한을 세웠지만 결국 촉한은 삼국 중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54세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 전투 중 화살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사인은 바로 과로사입니다. 천하의 제갈량이 밤낮으로 일하다 쓰러져 죽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제갈량의 인생을 통해 완벽주의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는 공감하고 배워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가 저지른 치명적 실수는 경계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갈량은 181년 중국 산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여의고 숙부 손에서 자랐죠. 그는 형주 땅 남양의 오두막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책을 읽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금 천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당시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명은 관중의 관우, 낙양의 아기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다. 관우와 아기는 누구입니까?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도운 최고의 책사들입니다. 친구들은 제갈량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본 겁니다. 흥미로운 건 제갈량 본인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천재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207년 겨울, 눈이 내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양의 작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바로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그때까지 20년 넘게 전쟁터를 떠돌았습니다. 여러 번 패배했고 여러 번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진 젊은이라고 하더군요. 유비는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유비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유비는 눈보라를 뚫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문 밖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화를 냈습니다. 형님, 우리가 누굽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찾아왔는데 자고 있다니,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현명한 사람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제갈량이 깨어났습니다. 유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세 번이나 찾아오셨다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비가 대답했습니다. 한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나라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선생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갈량은 유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한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꿈입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량은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조조는 북방을 평정했습니다. 병력이 100만입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손권은 강동을 장악했습니다. 장강에 천의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해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형주를 보십시오. 지금 유표가 다스리고 있지만 늙었고 후계자가 불분명합니다. 조만간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형주를 차지해야 합니다. 익주를 보십시오. 유장이 다스리고 있지만 무능합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환영받을 것입니다. 형주와 익주, 이 두 곳을 차지하면 천하를 삼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조조도 늙을 것이고 손권도 약해질 것입니다. 천하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형주에서 완으로, 익주에서 장안으로 동시에 출병하십시오. 그러면 한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7세 청년이 천하의 미래를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유비는 당장 물었습니다. 선생,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갈량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208년 제갈량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표가 죽었습니다. 형주에 혼란이 왔습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유비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권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27세 청년이 강동의 최고 권력자를 설득하러 간 겁니다. 손권의 신하들이 비웃었습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데 유비와 손권이 합쳐봤자 5만도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항복해도 됩니다. 조조에게 가서 벼슬을 얻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손권 장군님은 다릅니다. 항복하면 강동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겁낼 상대가 아닙니다. 조조군은 북방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물에 약합니다. 장강에서 싸우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조조군은 멀리서 왔습니다. 보급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조조군은 형주군을 억지로 편입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손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싸우자. 그리고 적벽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갈량과 주유가 협력했습니다. 동남풍을 계산해 화공을 준비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이 장강에서 불타 죽었고 조조는 도망쳤습니다. 이 전투 하나로 천하가 바뀌었습니다. 유비는 형주를 얻었습니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만났을 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유비는 47세였습니다. 20살 차이입니다.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20살 어린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갈량의 계획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단계별 로드맵이었습니다. 1단계 형주 확보, 2단계 익주 확보, 3단계 천하삼분, 4단계 북벌 준비, 5단계 한나라 회복.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고 죽을 때까지가 27년입니다. 그 27년 동안 천하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60세부터 85세까지 25년 동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 계획, 60대엔 근력 운동, 70대엔 유연성 운동, 80대엔 균형 운동. 각 시기마다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재정 계획, 60대엔 자산 정리, 70대엔 생활비 관리, 80대엔 의료비 대비.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 계획, 60대엔 취미 모임, 70대엔 자원봉사, 80대엔 가족과의 시간. 각 단계마다 관계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제갈량처럼요. 214년
제갈량의 계획 2단계가 실행됐습니다. 입주의 유장은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았습니다. 유비가 들어오는 걸 경계했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신뢰를 쌓으십시오. 유비는 제갈량의 말대로 했습니다. 유장을 도와주는 척하며 입주의 호족들과 친분을 쌓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입주의 호족들은 유비를 지지했고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유장은 항복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갈량은 전쟁보다 외교를, 무력보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합니다. 60대가 되면 조급해집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손주를 빨리 대학 보내려고 하고 자식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을 보십시오. 그는 27세에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34세가 돼서야 입주를 얻었습니다. 7년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한 달 운동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까? 바로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1년 해보십시오. 제갈량처럼 조급함을 버리시고 전략적으로 인내하십시오. 225년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맹획이라는 장군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제갈량은 직접 출정해 맹획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풀어줬습니다. 맹획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갈량이 또 잡았습니다. 또 풀어줬습니다. 이게 7번 반복됐습니다.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승상, 왜 계속 풀어주십니까? 한 번에 죽이면 끝나는데요. 제갈량이 대답했습니다. 죽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원한만 남습니다. 나중에 또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7번째 맹획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상, 이제 진심으로 항복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복종했습니다. 제갈량은 맹획을 남만의 왕으로 임명하고 촉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갈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남만에서는 단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맹획은 평생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강압적이고 고루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들으면 혼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지적합니다. 말로 때론 언성을 높여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해도 속으로 원망하며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지만 제갈량을 보십시오. 그는 맹획을 7번 풀어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맹획의 마음을 얻어 평생 충성 맹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게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더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나중에 결혼해도 원망이 남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인정하십시오.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조언하십시오. 하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결정은 자식이 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알아차립니다. 아, 부모님이 내 마음을 존중해 주셨구나.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게 제갈량의 지혜입니다. 힘으로 제압하지 말고 마음으로 얻으십시오. 227년 유비가 죽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결심했습니다.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신은 본래 평민으로 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난세에서 그저 목숨을 보존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제께서 몸을 낮추시어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천하의 일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감격한 신은 선제를 위해 힘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이 선제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갈량은 4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 동안 5차례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갈량은 모든 일을 직접 했습니다. 군량 준비, 무기 제작, 병력 배치, 작전 계획, 심지어 병사들의 벌칙까지 직접 결정했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기친남, 10,000가지 일을 모두 직접 본다.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승상,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제갈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일을 끝내고 쉬겠소.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갈량이 너무 유능했다는 겁니다. 그가 직접 하면 완벽했습니다. 실수도 없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마속은 똑똑했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이 모든 중요한 작전을 직접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북벌 때 마속에게 가정 전투를 맡겼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쳤습니다. 위원은 용맹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제가 기병을 이끌고 장안을 급습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거절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위원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제갈량 죽은 후에 촉한에는 제2의 제갈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 다 하면 당장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많은 우리 또래분들이 제갈량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해야 완벽하고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다. 자식이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매일 자식에게 전화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손주를 돌봅니다. 며느리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간섭합니다. 집안일을 합니다. 배우자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결국 내가 다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면 완벽하니까요. 남이 하면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독립심을 잃습니다. 며느리는 자신감을 잃고 배우자는 의욕을 잃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은 지칩니다. 제갈량처럼 과로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사업을 합니다. 실수할 겁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며느리가 육아를 합니다. 내 방식과 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잘 자랍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80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을 포기하십시오. 80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편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성장합니다. 234년 여름, 오장원. 제갈량은 진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사마이는 촉군의 진영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제갈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갈량의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승상, 마지막 부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량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조용히 퇴각하라. 북벌은 중단하라. 내 뒤는 장관에게 맡겨라. 장관 다음은 비의에게, 비의 다음은 강유에게 맡겨라. 그리고 숨을 거뒀는데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신하들이 그의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갈량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큰 키를 가졌던 제갈량의 마지막 체중이 40kg도 안 됐다고 합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책임감이 강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제갈량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북벌이 성공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54세에 죽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60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89%입니다. 10명 중 9명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을 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 몸을 혹사했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할 때 안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리하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한다고, 자식을 도와야 한다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지면 누가 더 힘들까요? 가족입니다. 병원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가족입니다. 간병은 누가 합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제발 쉬십시오. 피곤하면 쉬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일은 내일 해도 되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장완, 비의 강유, 순서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북벌 중단을 명령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제갈량은 평생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한나라 회복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그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촉한의 국력으로는 위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확장 대신 생존을.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자기 꿈보다 조직의 생존을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꿈을 수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세운 목표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서울대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를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 행복한가입니다. 큰 집에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불편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십시오. 관리하기 편합니다. 꿈과 목표를 수정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갈량의 삶을 통해 6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장기적 안목을 가지십시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하십시오. 둘째, 전략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셋째, 마음을 얻으십시오. 힘으로 제압하지 마십시오. 넷째, 위임하십시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꿈을 수정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갈량은 천재였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졌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 계획의 달인이었지만 일상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헌신의 화신이었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의 귀재였지만 권한 위임은 서툴렀습니다. 우리는 제갈량의 빛을 배우되 그림자는 피해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책임지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제갈량은 54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갈량의 평생 라이벌 사마이를 다루겠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달인 사마이에게서 배우는 노년의 전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